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참 요즘 시장을 보면 이 유동성의 힘에 과연 어디까지 치솟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종목이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뭐 시총이 크던 작던 10% 이상은 아주 손쉽게 올려버리고 거래 대금을 보면 1조가 우습게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힘에 오늘도 놀람을 변치 못하면서 시장을 봤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지금 풀린 유동성이 상당히 주식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시장을 대응하면서 여러 느낌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참 고점 구간에서 많은 트릭과 함정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또 단기간에 큰 손실도 줄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더 갈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차트 속에서 순식간에 급락이 발생을 하고 이유 없는 급등 이후에 이유 없이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시장의 트릭과 함정이 난무하는 모습이 지금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은 좋으나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조심조심해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뷰, 즉 시장은 분명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에서 풀려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유동성이 전 세계에 뿜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내 증시의 대기 자금이 여전히 50조에 육박한 모습이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지만은 상대적으로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다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 그동안 가지 못했던 코스피 시가총액 30위권 종목들이 대거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전지 바이오 언택 섹터에서 일부 수급이 이탈을 하면서 다시 아직 많이 모르지 못했던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총 1위부터 10위 내에서 어쩔 수 없죠.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은 절대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2위,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겠죠. 대신 성장 섹터로 묶여있는 시가총액 3위부터 10위까지의 싸움, 그리고 그 10위 밖에서 20위권의 싸움, 그리고 30위에서 다시 20위권으로 들어오기 위한 업종 대표주들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일비 증시 조정은 있었으나 추가 이제 부양책이 나올 때까지는 여전한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 혹은 횡보로 잡아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외 국가, 국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주춤하고, 즉 언택 섹터가 주춤하면서 컨택 섹터로의 자금의 순환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엄청나게 풀려있는 유동성이 다시 한번 저 PBR 종목에까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환매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이제 일정 부분 바닥을 잡아 있는 상태에서 이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건설주라든지, 최근에는 건설주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닥권에서 많은 변화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오늘 2400포인트를 넘어서 지금 현재 2500포인트까지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2500포인트 전에 단기 조정은 한번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빠지지 않은 이상 지수는 크게 박살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는 박스권으로 들어가더라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고가
가는 종목 혹은 박스권 돌파를 하는 종목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시총 기준에서 코스피 30위권 내의 종목들을 주로 면밀히 공부를 하다 보면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종목들이 하나 둘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오늘 시장 보면 5G라든지 뭐 저평가 종목 PBR 뭐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거 올라갔죠. 한국전력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뭐 9%대 상승, 한국전력도 장중 9%대, 그리고 현대차가 막판에 또 강하게 뭐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5%까지 급등하는 등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어제 시간에서 대거 올랐던 4대강 관련 섹터가 지금은 테마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좀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유화공영을 매매는 했지만 사실 비중을 크게 담고 매매는 하지 못했어요. 막판에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내일장부터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장마가 끝난 이후에 시장의 이런 이 황폐해진 구간을 복원하는 곳에 있어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정치 관료 쪽에서, 그러니까 여당 야당에서 뭐 추가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4대강의 이런 보호에 문제가 있어서 홍수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거를 복원하겠다 등등의 내용이 나온다면 또 굉장히 한번 큰 테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움직이는 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의 흐름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G 섹터 오늘도 좀 강했는데, 일단은 뭐 기존에 치고 가고 있는 AX테크라든지 오일솔루션, 서진시스템은 사실 너무 높기 때문에 공략이 쉽진 않고, KMW 막 박스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3일날 일단 MSCI 리밸런시 관련해서 장마감 동시효과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내일 이후에, 내일 모레는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종가 베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사서 끌어올리다가 막판에 던진다든지, 오히려 장 막판에 밀어냈다가 올린다든지, 그러한 변동성이 이 지수 리밸런싱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편입 편출되는 종목에서 종가에 뭐 동시효과에 뭐 마이너스 3%를 내버린다든지, 동시효과에 3% 이상 올려버린다든지, 그러한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특히 비중 베팅을 잘못하게 되면 단기간에 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착안하시고요. 최근 근 3개월 내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에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SCM생명과학도 뭐 줄기세포 관련주로 해서 지금 엄청난 상승, ENDD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지금 와이팜이 신규 상장 이후에 다시 직전 고점을 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SKC와 SKC 솔믹스가 합병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강세를 보이는데 내일장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급은 어제도 그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았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장 초반부터 좀 빠졌다가 중반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장 막판에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좀 집중되면서 조금 시장에서 좀 지수를 살짝 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흐름은 견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뭐 양호한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로 보면 지금 코스피의 상승의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2500포인트 전에는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은데, 여기를 터치하고 갈지, 이 자리죠. 터치하고 갈지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터치하고 단기 조정을 보일지. 그래서 지금 상승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이 가파른 구간 이후에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뭐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지금부터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시장을 대응할 때가 이제는 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2주 가까이 지수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7월 한 달에 벌 수 있었던 돈을 뭐 8월 초에 다 벌었을 수도 있을 만큼의 시장이 이 불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단기 급락이라든지 단기 차익 매물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랄게요. 자, 시총상위 종목들 몇 개만 좀 보죠. 뭐 오늘 현대차가 장 초반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왔는데 장 막판에 굉장히 또 급하게 끌어올리는 좀 수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급의 주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 막판에 굉장히 급하게 좀 끌어올렸는데 다시 또 밀릴 수가 있죠. 약간 오버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LG화학이 오늘 추가 상승을 좀 해주었죠. LG화학이 오늘 좀 추가 상승하면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전합니다. LG화학이 하이닉스를 넘어설까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돼요. 지금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59조, LG화학이 56조, 절대 수치의 영업이익 차이,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넘어설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은 바닥권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대량 거래가 터진 점이 굉장히 좀 큰 의미를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때 들어가서 좀 물렸어요. 좀 물려가지고 들고 있다가 오늘 21,000원, 21,000원 150원에 50% 차익을 하고 나머지는 들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터진 거래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대량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기 때문에 이 그동안의 썩은 물량을 처리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절대 수치로 봤을 때 한국전력은 PBR 0.18의 종목이고 완전한 저퍼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떠나서 자산가치로 봤을 때 절대 저평가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추후에 올랐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이런 초대량 거래량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현대건설도 굉장히 좋았어요. 흐름이. 현대건설도 장중에 올랐다가 그랬는데 이 갭, 지금 터져 있는 이 갭이 여기서 추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오늘 1차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주고, GS건설, 뭐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태영건설, 그 다음에 대림산업 등등 흐름이 굉장히 좀 바뀌고 있죠. 삼성엔지니어링도 괜찮아요. 삼성엔지니어링도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 섹터에서도 온기가 많이 돌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오늘 LG생활건강까지 굉장한 흐름을 좀 코스피에서 보여줬고, 음식료 섹터도 CJ제일제당 엄청나게 신고가를 좀 치고 가죠. 이렇듯 코스피 안에서 순환매가 강하게 가고 있는 점, 네,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관심 종목들 볼게요. 일단은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오늘도 사실 매매를 여러 번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잡았고 여기서 한번 잡아서 한 두 번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돌파가 임박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캔들상으로는 좋아요. 캔들상으로는 좋고, 여기에서 여러 번의 지금 고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아마 이 장대 양봉이 이때의 모든 매물은 다 흡수를 한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냐 마냐의 관점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진 이 갭 구간, 내일도 ABL 바이오는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볼 거고, 흐름의 방향을 보면서 매매는 할 거예요. 이 갭 구간을 지금 1차적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종가상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 최근에 악성 매물대는 일단은 걷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내일장 뭐 밀렸다가 갈 때 뭐 접근하는 방법은 여기 고점, 최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밀렸을 때 적정한 구간에 눌림을 잡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솔루스는 저희는 이 구간에 이제 어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이 구간, 그러니까 돌파한 지점이죠. 43,600원, 43,600원에 돌파를 한 지점에서 오늘 밑에까지 밀었다가 올라왔는데요. 일단 신고가 영역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뭐 동박 업체로 봤을 때 SKC와 이런 직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시가총액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수급의 강도와 이 파동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SKC가 합병 이슈가 나면서 시간 외에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죠. 내일 조금 관심을 좀 갖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으로 올라가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SKC가 지금 60만 주가 쌓이면서 SKC 솔믹스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뭐 진매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좀 굉장히 또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합병 이슈가 터지면서.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달리고 있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꺾고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이런 구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꼬리 달면서 이걸 올릴 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과 얘네가 또 1조 7천억의 추가 증설, 그 공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미래 투자해서 제4 공장을 만든다라는 그 기대감이 시장에 좋았고, 오늘 일신바이오가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를 또 가게 됐죠. 장 막판 시장이 밀리면서 또 삼성바이오가 밀리면서 일신바이오 이렇게 빠졌는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도 일신바이오를 딱 이 구간에 들어가서 여기서 아마 매도를 쳤던 것 같거든요. 구간에 들어가서 얼마 많이 안 먹고 매도를 좀 해서 거의 최바닥에 잡아서 이럴 때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한 종목이 됐네요.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으면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 서린 바이오와 함께 같이 올라간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종가로 좀 봤던 종목들인데, 유한양행은 이 상승할 때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라고 했는데, 상승이 너무 빨리 나와서 유한양행은 매도가 됐고, 오스코텍을 매수가 돼서 끌고 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편입이 된 거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편입이 됐고, 수급주 종가 베팅을 들어간 겁니다. 수급이 엄청나게 좋은 상태에서 장 후반에 밀렸고, 그 다음에 위치는 직전 고점을 돌파해준 구간 속에서 과거 유한양행의 리보세라닙이 이 라이센싱 아웃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와요. 근데 리보세라닙을 처음에 오스코텍에서 사서 간 거를 유한양행은 판 겁니다. 얀센에. 그렇기 때문에 이익금의 30%인가 35%를 오스코텍에 줘야 되죠. 그럼 이번 분기부터 오스코텍은 그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추가적인 임상이나 그런 거는 일정이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적자가 흑자 전환이 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8월 14일 전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이번 주가 되겠죠. 그 실적 발표가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실적 발표가 고점이 될지 일단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G 이노와이어리스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KMW 오늘 신고가를 치고 좀 밀렸어요. 좀 밀렸는데 일단 이런 구간에서 뭐 배팅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일장 뭐 추가 상승을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던지 둘 중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이 아래 구간에서 11선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페24 카페 24 이건 나중에 눌릴 때 LB세미콘도 눌려주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죠. 그간의 수급은 굉장히 좋았는데 빠져나간 수급은 적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상장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아래 떨어지면 매수로 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볼까요? 이런 거는 좀 빼고,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 장마 테마를 좀 볼게요. 오늘 같은 거는 태영건설이 이쪽에서는 좀 대장으로 올라갔고요. 이화공영이 상가에 들어갔는데 거래 대금을 1,200억을 터쳐놓고 역대급 거래량이 일단은 터졌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지금 올라왔다. 근데 이러한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하게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올렸다 내일 밀려서 음봉 맞고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 나온다든지, 거래량이 한 주간짜리 뭐 이런 거, 이런 봉이 나오면 뭐 종가 베팅을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건설은 2등주라 사실 공략은 안 했어요. 이하공영은 오늘 매수를 해서 상한가에 들고 있고, 특수건설은 들어가서 한번 매도를 하고 물렸죠. 물려 있다가 추가 매수를 하려다가 그 이화공영을 그 시간에 매수를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뭐 이건 놔두고 이하공영 상한가 가면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대응을 했고, 2등주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테마는 1등주를 봐야 되는 거고, 사실 건설주에 이제 특수건설이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음봉 매집일 수도 있어요. 음봉 매집일 수도 있고 여기서 아래 뺐다가 음봉에서 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건설까지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해서 신고가 구간까지 좀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살짝 밀렸다가 살짝 밀렸다가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코로나에 의한 거래량이 터졌고 이번에는 폐기물에 의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캣들 차트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죠. 단지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매매를 하고 수익 실현도 하고 일부 물량도 지금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 종목 관심 있게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IQ 어제 어떤 분이 댓글을 IQ 달았던데, IQ 나중에 밀리면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게 내일 일정이 있나요? 이게 12 물량이 나오는 게 있을 건데, IQ 추가 상장 12 물량이 아마 나온 게 있을 겁니다. 12 물량이 아마 나와서 이게 10일날 오늘 추가 상장이 된 거죠. 이게 약 이제 4만 주인데 5만 원 잡고 20억 정도 나와서 이게 부담이 됐다.
뭐 그게 단기로 부담이 된 거라면 네, 물량 해소는 이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꺾고 올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Q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이제 DCT 라이브 가족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통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